자치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PPT 발표를 듣고 난 이후에 종합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자치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 이제 그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로의 문화를 단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서울로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자치교육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전에 이미 교육자치법이 만들어져서 교육감을 중간에 직선제가 도입이 되고 어떻든 법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지방자치도 법이 만들어져서 30년이 되었고 이제는 도시가 평생학습을 진흥해야 한다는 의미로 평생학습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냐? 이제는 행복하게 좀 교육을 해보자. 그 전환을 선언하면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4차 산업을 얘기하고 미래 교육을 얘기하고 지방 분권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교육이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언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답답하다. 어떻게 이것을 대혁신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혁신교육을 10년 해보고 혁신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과 기관이 교육청과 시청이 아이들을 놓고 함께 하면서 역시나 너무 답답하고 연결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업이 각기 놀고 함께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기준이 많이 개선돼야 하고 법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도시의 발전은 도시 속에서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도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찾는 우리는 이제 자치교육의 관점에서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는 마을교육 공동체까지 선언하게 되고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는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법령 개정입니다. 좀 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자체가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여러 개정이 필요하고요. 지방자치법도 지자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상위법이 부재해서 지역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학교와 함께 하기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런 여건에 있어서 부딪힘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교육감만 뽑아놓으니까 직선제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저는 엄청 사랑하는데 교육장이 과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알고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교육장도 우리의 손으로 뽑고 모든 선진국의 지역 탐방을 해보면 다 교육청과 교육장과 교육감의 리더십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의 구조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직선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현장의 얘기가 있고 이런 것은 바로 자치교육의 기본법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을 하지만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또 평생학습의 확장을 위해서는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가 구축돼야 한다, 지방자치회가 조직돼야 한다 하지만 취미 교양에 머무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이 주민자치와 연계돼서 기능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연계를 해낼 것이냐.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가 협력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 안에서의 모든 시민이 함께 혜택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평생교육 대학으로 전환돼야 하고, 그 안에 직업과 또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이런 내용들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은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사회는 이렇게 기후변화도 겪고 또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과연 지역은 어떠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가, 지역에서의 교육의 학습 환경이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에서는 모두가 함께 평생교육의 확장과 그 안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야 하고, 또 교육의 연결성을 회복시키고 생애 단계별 생태계 구축과 또 지역 공동체의 상생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러한 것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자치 교육의 시대의 관점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바탕 속에서 도시 속의 도시는 서로의 협력과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주성이 회복되고, 그것은 곧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의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자치 교육의 시대를 선언하고, 자치 교육의 시대의 중심에서 교육 자치의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